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방금 보셨습니다.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등 사모펀드 관련 사기 사건이 21대 첫 국정감사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두 펀드 사기의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요. 피해액도 라임이 1조 5천억 원, 옵티머스 피해는 5천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 또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거 부풀리기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 상임위, 정모위원회, 법사위 등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부처 국감이 열리고 있고요. 이 국감에서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어떤 쟁점들을 놓고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겁니까? 예,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라임 펀드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건. 라임만 해도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입혀진 사건이고 네. 옵티머스는 5천억 규모의 피해가 입혀진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실제로 판박이 같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 그 펀드 회사가 네. 돈을 갖다가 모아서 자기가 약속한 데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엉뚱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을 메꾸기 위해서 폰지 사기와 같이 다른 펀드들을 갖다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갖다가 무한정 쏟아 넣거나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정한 회사를 사들여 놓고 그 회사로부터 횡령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회사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기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기 사건이 이렇게 그 환매 거부를 당할 동안에 그 어떤 그런 견제도 없었을까, 이런 의혹을 당연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펀드들의 상품을 은행이나 관련 그 금융회사에서도 뻔히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1조 6천억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그 질문들을 개미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결론이 뭔가 힘 있는 권력이 여기를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법들을 조기에 막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수사와 관련되어서 일부 이 펀드들의 내부 문건들이 아름아름 알려진 모양입니다. 그 문건들에서 여권 관계자의 이름들이 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특정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령 라임과 관련돼서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가 특정이 돼서 뭐 양복도 받았고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에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실질적인 라임 펀드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기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주라고 네. 지금 일종의 바지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강세라고 하는 스타모빌리티 사장에게 5천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강세라고 하는 사장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강기정 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전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명예훼손과 네. 또 그 허위사실, 위증 이런 등으로 고발을 한 그런 상태에서 맞서고 있는 거고요. 이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도 지금 누군가가 이제 여권 인사들이 봐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이름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입니다.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에 무슨 복합기가 있는데 네. 그거를 옵티머스 관련 회사에서
쓰게끔 해주고 그 대여비를 갖다가 대신 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글쎄요, 뭐 7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움직여서 이거를 비호를 해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과 또 엊그저께 나왔던 의혹은 제법 그림이 커졌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로비스트가 되어서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로비를 해서 광주에 짓는 물류단지를 승인을 받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최동욱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각각 이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허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는 이미 고문 계약이나 이런 것들 다 끝낸 상태였다. 그러니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기사에도 2018년도에 경기도가 이 물류단지를 반대해서 결국은 사업이 엎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반대했던 상황을 갑자기 다시 끌고 와서 2019년도에 다시 진행을 해준다.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말이겠죠. 이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부인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권 실세라던가 현 정권 인사들 등과 연루가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산 운용사의 뭐 임원의 부인이 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금융원장, 금감원장과 연이 닿아 있는 뭐 전 정권 인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고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런 금융 사기를 하는 측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또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부풀려서 그런 내부 문건을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쩌면 일부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검찰 수사가 또 집중되는 면도 있긴 합니다. 방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제목은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얼마나 책임을 회피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옵티머스 건과 라임 건은 구별이 되는데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행정관, 전 행정관,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여권 관계자들이라고만 나왔어요. 여기는 수익자로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자로 기재돼 있다는 문건이 있고 그다음에 하자치유 문건이라 그래서 이현재 전 원장이라든지 최동욱 총장 이름이 나오는 게 이게 있는데 옵티머스 건은 아직 좀 뿌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복합기 7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가지고 옵티머스 펀드의 어떤 무슨 뭐 로비 대상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입성을 하면서 그 옵티머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명의 변경을 했다 그러고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행정관과 행정관의 남편 그다음에 그 옵티머스 대표의 어떤 삼자 간의 문제인지 그 뒤에 배우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문건이라는 것도 여권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권 관계자 누군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이랑 이현재 원장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런 거물급들을 끼워서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덧붙여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임 건과 관련해서는 강기정 전 수석, 기동민 의원 나왔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해요. 언제 어떻게 누구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뭘 줬다. 그럼 여기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뇌물 사건이 그런데 준 사람의 입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정황을 밝혀가지고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쳇말로 연기는 나는데 이게 그냥 꺼져가는 담뱃불 연기인지 아니면 정말 큰 불이 될 수 있는 연기인지는 아직 우리가 단정하기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검찰, 라임 펀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된 전현직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거 이제 정권 말기 권력형 게이트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국감에서는 뭐 야당 측에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어떤 그 펀드 사기와 관련해서 좀 국민의힘에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검 도입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 힘이 쏠린 적은 이제까지 몇 번 있었어요. 네.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힘을 쏠리기만 했지 그 쏠리는 힘을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뭔가 결정적인 한방, 예를 들면 무슨 결정적인 여권의 어떤 고위직에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강제 수사권도 없는 야당의 의원들이 국감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그게 정말 무슨 최순실의 태블릿 PC 최서원 씨죠. 태블릿 PC 같이 이렇게 민심을 움직이는 그런 한방이 아니라면은 특검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당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상상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조심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정권 고위직 관계자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수사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런 펀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경제사범이라든지 특수사건 같은데 전력이 있는 전문 검사들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지금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던 거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으로 가져갔는데 그걸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부패 수사부를 그 채널A 관련해가지고 신라젠 의혹 취재 사건에 지금 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단독으로 뭐 4명 검사 보강을 신청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하고 달라서 경험이 있는 전문 검사가 투입이 돼야 되지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떤 국정의 뇌관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요즘 유행 트렌드인 것처럼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검찰 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기승전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네. 결국 법치를 위한 거고 법치가 무너지면은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천억 몇 조 피해 났는데 이거 그냥 우리 서민들이 평생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거 여기 투자했다가 지금 원금도 못 받고 있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되고 저부터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것이고요. 공수처법 통과는 그 다음의 일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로 지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방금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곳의 수장이죠. 그런데 여권 핵심 인사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설로 돌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평론가님? 자, 일단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네. 그 필요는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대검에 제대로 다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관련돼 있는 문건들에서 그 여권 관계자의 실명이 특정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낸 보고서라든가 관련된 자료 에서는 유출이 된다거나 또 그 자료 자체에는 보고서 자체에서는 그 특정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정보가 흘러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특정이 됐는지 그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옵티머스니 라임펀드니 이런 문제들 참 공교롭게도 지난 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과 공정거래 3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등등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한 언론서부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한 보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옵티머스가 준 복합피 쓰고 있대요 이러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아까 의지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 관련된 사기범들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강조한 다음에 또 이틀 뒤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무슨 짬짬이를 한 것 같은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모두가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사건들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KBS 시사직격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그 특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융 사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융 사기범들이 사기를 벌일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허술한 법들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 사기범들을 마땅히 1차적으로 감독해야 되는 금융위원회라든가 감독원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들을 정확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입법으로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입법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혀 같이 동참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나머지 비어있는 많은 구석들을 검찰이 떼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여기서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전지현 변호사께서 하셨지만 그 비어있는 구석을 갖다가 떼올 때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사이 공간을 떼우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번에 시사직격이 보도한 보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56억을 갖다 횡령한 사람을 데려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횡령을 48억으로 줄여주고 대신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야권의 국회의원 3명을 날리는데 사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용된 것은 그 횡령을 했던 그 범인 아닙니까? 그 범인의 진술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그 라임의 주된 주범이 재판에서 진술한다거나 검찰에서 진술한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를 한다거나 여권의 인사들을 갖다 올가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변 관계자들의 문건 이건 사기꾼들의 문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 사기꾼들의 문건들을 고스란히 그 증거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여권의 정치인들을 올가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권과 검찰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법을 통해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이 입법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먼저 감시하고 감시해서 고발이 되면 고발이 된 부분들이 물증으로 남기 때문에 그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검찰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멍은 다 열어놓고 나중에 검찰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죠. 피해자는 계속 생기고 범인은 검찰이 잡고 싶을 때만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입법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보수 언론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 올바른 언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일단 그리고 입법 시스템이 완비돼야 된다는 거 그 명제 자체에는 또 절대 뭐 부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입법 완비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전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밝혀지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놔둔 채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다 이걸 운운하는 거는 사실 면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신라젠 연루 사건 조국 펀드 했을 때 언론이 지나치게 나간 면이 있다는 거 저 인정해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로등 전멸사업, 국가 시책 사업이다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때도 권력형 게이트 얘기 나왔고 유시민 이사장 때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다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도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 입에서 얼마를 줬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게 MB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은 그거였거든요. 물론 저는 강기정 전 수석이 돈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분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과거의 사건과는 달리 여기서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그 상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야권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혀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된다고 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은 김봉현 회장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는 1억 원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이 얼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실제로 날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1,000만 원밖에 받은 적 없고 그것도 기자들의 로비 비용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왜 그 자금을 썼는지 그건 또 우리는 뭐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근데 기자들이 쓰질 않아요. 언론에 쓰질 않습니다. 이강세 대표의 말을 쓴 언론들이 있는지 기자들의 관리 자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파고든 기자들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 우리 OBS가 그런 걸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당에서는 지금 계속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저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자, 검찰 이같이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기 펀드 사건입니다.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아울러 정치권이 또한 입법으로서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